사이다 무비튼. 내겐 다운증후군이 있던 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얼마 전 그 동생이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49제 때 부모님은 엉엉 우시며 우리 아들은 천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신 겁니다. 라는 인사말을 하셨다. 우리 부모님은 두 분 다 선생님이셨고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초등학생 때부터 내가 동생을 보살피곤 했다. 유치원 및 학교의 등하원, 밥 차려주기, 목욕시키기 등등. 그때부터 동생을 돌보는 담당은 나였다. 지금 생각해봐도 학교나 학원에서 친구와 놀았던 기억은 없었다. 다운증후군인 동생을 돌보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다.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건 물론이고 얼굴에도 그 특징이 드러났기 때문에 길에서 만난 반 친구가 우릴 신기한 눈으로 쳐다본 적도 있었다. 유치원 하원 시간엔 동생이 다른 친구와 싸웠다는 말을 듣고 사죄하기도 여러 번. 매일이 너무 힘들었다. 당연히 부모님께도 말씀드려봤지만 가족끼린 서로 돕고 살아야지. 넌 누나면서 동생을 버릴 셈이니? 라면서 날 도와주지 않았다. 그랬던 부모님이 그런 인사말을 하다니. 나도 모르게 코웃음이 나왔는데 눈치 빠른 엄마가 날 째려봤다. 다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엄마가 내게 말을 걸었다. 설마 너 동생이 죽어서 기쁜 건 아니겠지? 넌 슬프지도 않니? 내가 왜 웃었는 줄 알아? 엄마가 나한테 했던지 기억 안 나? 너란 애는 정말... 그 말을 들은 나는 술도 한잔 했겠다. 나란 애가 뭐... 엄마 아빠는 동생을 돌본 적도 없으면서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 동생이 유치원 들어갈 때부터 나한텐 동생만 돌보게 시켜놓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죽음을 슬퍼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근데 엄마 아빤 그냥 체면을 차리려는 것 뿐이잖아. 라고 하며 지금까지 쌓인 울분을 토해냈다. 그러자 엄마가 곧바로 내 싸대기를 때렸다. 나는 엄마에게 깔려 맞고 차이는 폭행을 당했다. 장소가 장소인 만큼 주위 사람들이 엄마를 말렸다. 그 후 나는 집을 나와 이모의 집으로 갔다. 이모는 항상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었다. 부모님에게도 항상 둘째를 첫째한테만 돌보게 하는 건 옳지 않아. 그것도 다운증후군인 아이를. 맞벌이는 이제 그만해. 둘째 케어는 네가 직접 하란 말이야. 라면서 팩폭도 날려주셨지만 부모님은 나중에 고생할 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어놔야 돼. 첫째는 아직 돈을 못 버니까 둘째 케어라도 해줘야지. 라고 하며 내게만 책임을 떠넘겼다. 그럼 아리 인생은? 어릴 때부터 다운증후군인 동생을 케어하느라 정작 친구들이랑 논 적도 없는데? 동생이 아픈데 당연히 돌봐줘야지. 우린 가족이니까. 정작 돌봐준 적도 없는 네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 우린 둘째의 미래를 위해서 돈을 벌어오잖아. 나름대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말이 통하지 않았다. 그 와중에 이모는 내 유일한 안식처였다. 옛날에 동생이 감기에 걸려서 고열이 났었는데 부모님께 전화를 하니 엄마 아빠는 일하고 있으니까 네가 동생 좀 잘 보고 있어. 라면서 전화를 끊어버린 적이 있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모에게 전화해보니 바로 달려와 주셨고 동생을 병원에 데려가 주셨다. 그리고 직장에서 돌아온 부모님에게 열이 있는 애를 애한테만 맡겨두다니. 이건 학대나 마찬가지야. 뭐? 학대? 난 아리한테 둘째 좀 잘 봐달라고 부탁했어. 근데 그걸 제대로 못한 건 아리야. 부모님은 동생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했지만 날 대하는 행동은 학대나 마찬가지였다. 그래도 차마 동생을 버려둘 순 없어서 내가 계속 동생을 돌봐줬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내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갔다. 이모는 집에서 도망쳐 나온 내게 넌 최선을 다한 거야. 정말 잘했어. 이젠 널 위해 살으렴?
이제 부모님은 있고 멀리 떨어져 살아. 라고 말씀해 주셨다. 나도 이모 말씀대로 집을 나와 살기로 했다. 그 전에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건 전부 가져오기로 했다. 엄마에게 심하게 폭행당한 증거로 먼저 병원 진단서부터 뗐다. 또한 이모는 내게 변호사 친구분을 소개해 주셨다. 몇 년에 걸친 노동의 대가와 이번 폭행의 위자료까지 합해서 꽤 큰 액수의 위자료를 부모님에게 청구했다. 한편 나는 그 동네를 벗어날 준비도 했다. 내가 고소한 걸 안 엄마는 누나로서 아픈 동생을 돌보는 건 당연한 거야. 내가 왜 너한테 돈을 줘야 되니? 둘째는 이미 죽었어. 그니까 너한테 돈을 줄 필요도 없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온 우리 몫이다. 라며 발뺌했다. 하지만 그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오랜 시간 부모님이 내게 다운증후군인 동생을 돌보게끔 했다는 사실은 이 동네 사람이면 다 아는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증언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나와 동생은 나이차가 꽤 있었다. 그래도 여학생이 다운증후군인 아이를 돌보는 모습은 꽤 이상하게 보였을 것이다. 길을 걷다 보면 엄마 아빠는? 라는 질문을 받기도 했고 내가 커서도 아리는 정말 착하구나 라는 말을 들었다. 오히려 동생과 부모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부모님의 학대를 증언해줄 사람을 찾는 일은 간단했다. 유치원부터 거슬러 올라가 초등학교, 병원까지 동생의 보호자 역할을 했던 건 언제나 나였다고 증언해준 분들이 많았다. 그 정도로 부모님은 동생을 내게만 떠넘기고 계셨던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부모님이 우린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번 거예요. 우린 잘못한 게 없다고요. 라는 변명을 해도 그 말이 통할 리가 없었다. 그 후 부모님이 내게 학대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거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 엄마는 아들을 잃은 애미한테서 돈까지 뜯어가려고 하다니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이 쓰레기 같은 것! 라고 하며 나를 욕했지만 곧바로 천벌을 받게 됐다. 딸인 내가 부모를 고소하자 부모님의 직장에도 그 소문이 퍼진 것이다. 부모님은 선생님이었는데 정작 본인은 자기 아이를 돌보지도 않고 계속 첫째에게만 떠넘긴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그러자 교육자로서의 평판은 급속도로 떨어졌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를 그런 인간에게 맡기고 싶지 않아요. 다운증후군인 아들도 항상 첫째한테 떠넘겼대요. 아마 데리고 다니는 게 창피해서 그랬던 게 아닐까요? 부모 자격이 없네요. 라고 하며 교사 해임에 대한 항의가 쇄도했다. 결국 두 분은 직장을 잃었다. 교원 자격증을 박탈당한 건 아니었지만 이 동네가 워낙 좁은 탓에 부모님의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다. 아이를 학대한 부부라는 꼬리표가 달려서 직장을 구할 수도 없게 됐단 얘기를 들었다. 솔직히 내 속이 다 시원했다. 그 후 나는 부모님에게 위자료를 받고 그 마을을 떠났다. 내가 이사한 곳에 이모 친구분들이 살고 계셨는데 그분이 동네도 안내해 주시고 좋은 집도 잡아주셨다. 그 동네를 떠날 때 이모는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았어. 분명 동생도 너한테 엄청 고마워하고 있을 거야. 이제 넌 자유니까 앞으로는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길 바랄게. 라면서 격려해 주셨다. 지금까지 정말 감사했어요, 이모. 이모의 말씀에 나는 감사하다는 말밖엔 할 수 없었다. 고향 동네밖에 몰랐던 내게 그곳은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어서 매일 자극적인 하루하루를 보내는 중이다. 이모 친구분들이 소개해주신 직장에도 좋으신 분들밖에 없어서 너무 즐거웠다. 그 동네를 떠난 후에도 이모와는 틈틈이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소문에 의하면 내게 위자료도 뺏기고 직장마저 잃은 부모님은 결국 집도 팔았다고 한다. 현재는 좁은 아파트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고. 사실 동생이 싫은 건 아니었다. 다만 다운증후군인 동생을 내가 매일 책임지고 돌봐야 했던 게 버거웠을 뿐. 진짜 이 집을 뛰쳐나가고 싶었을 정도로 말이다. 이모는 동생이 내게 고마워하고 있을 거라고 했지만 제사 때 그런 말을 한 건
분명 선 넘는 행동이었다. 어쩌면 천국에서 동생은 그런 나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생에게 미움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는 내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